네, 오늘도 영상 하나 찍어 보겠는데요. 오늘은 제가 모자가 바뀌었죠. 겨울 돼가지고 좀 모자를 바꿔봤습니다. 괜찮나요? 어쨌든 오늘 주제는요. 산재 관련해서 제가 사례집을 보다가 좀 마음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이게 대략 한 5년 전에 발생한 일 같은데 어떤 근로자분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점심시간에 집 근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갔어요. 한 10분 정도 걸리는 집인데 왜 집에 갔느냐? 집에는 그 딸내미가 있는데 그 딸이 지적장애 3급이에요. 그러니까 정신지체가 약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딸이 학교에 가는 날은 그나마 학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데 학교에 안 가는 날은 집에 이제 혼자 있는데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가스레인지도 다룰 줄 모르고 그래서 밥을 혼자 못 먹어요. 그래서 그런 날은 이 근로자분이 햄버거를 사다가 집에 가서 점심시간에 딸이랑 같이 햄버거 먹고 딸 이제 햄버거 먹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이제 일을 한 거죠.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또 사업주, 그 회사 사장님도 허락을 한 일이었어요.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인데 자전거 타고 가서 딸내미 햄버거 먹이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이제 딸내미 또 햄버거 먹이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. 그런데 과연 이게 산재냐?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휴게 시간 중에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사적인 행위냐? 아니면 이것도 어느 정도 사업주의 지도 감독하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? 그래서 그냥 개인의 사적인 일탈이라고 본다면 산재가 아닐 것이고 이것도 사업주의 어느 정도 그 지배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본다면 산재가 되겠죠.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노동부나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은 뭐냐면요. 휴게 시간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뭐 휴게 시간에 밥 빨리 먹고 근처 병원에 잠깐 갔다 오거나 뭐 은행 가서 볼일 보거나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단 이게 산재이냐 아니냐 따질 때는 휴게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일반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산재가 잘 인정 안 됩니다. 산재가 인정되는 건 언제냐면 회사 근처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오는 정도. 이 정도는 어차피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이건 보기가 힘들겠죠. 휴게 시간은 밥 먹으라고 보통 주어지니까 점심시간 휴게 시간은. 그래서 근처 식당 이것도 너무 멀리 가면 곤란하고 회사 근처 일반적인 식당 가서 일반적으로 밥 한 끼 먹고 왔다.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거나 그 식당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산재로 인정됩니다. 하지만 그 외의 행동들 좀 전에 얘기한 뭐 은행 갔다 오거나 병원 갔다 오거나 이렇게 개인적인 볼일을 보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개인적 일탈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 안 됩니다. 그러면 그 비록 사업주의 그 사장의 허락을 받았지만 본인이 그 집 근처가 회사지만 어쨌든 집에 가서 그 혼자 밥을 못 먹는 딸내미에 밥을 먹이고 온 게 과연 개인적인 행위냐 아니면 이것도 사업주의 지시 지배하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쟁점인데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은 이걸 어떻게 판단했냐면 개인적인 일탈, 개인적인 행위로 봤어요. 그래서 산재가 아니다라고 봤어요. 그런데 이분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를 했어요. 참고로 산재는 이제 거기에 불복하려면 심사 청구,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도 이제 불복을 하려면 이제 행정소송을 가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그래서 이제 심사 청구는 건너뛰고 재심사 청구로 바로 가신 것 같아요. 보니까. 그래서 재심사 청구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? 사업주가 동의를 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집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가서 자전거 타고 가서 햄버거 사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서 바로 먹이고 바로 올 수 있었고 1시간 내 처리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또 그 딸이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그런 아이가 아니고 지적 장애가 있었다. 그러니까 부모의 케어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할 때 이거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사업주의 이것도 지배 감독하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. 그러니까는 산재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뭐 단순히 근로복지공단이 왜 이렇게 빡빡하냐 그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 왜냐하면은 근로복지공단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모든 산재 청구 그냥 무작정 근로자 보호한다고 받아주면 우리나라 산재보험료 거덜납니다. 산재가 어차피 그 평소에 이제 산재보험료는 100% 회사 부담인데 사장들이 낸 산재보험료를 모아다가 그걸로 이제 근로자들 다치면 도와주고 하는 건데
한도 끝도 없이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. 당연히 그러니 요즘 또 경기가 어렵고 해서 회사들 많이 사라지고 하니까 당연히 산재 보험료도 아껴 써야죠. 아껴 써야 진짜 보호를 받을 근로자한테 그 케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껴 쓰는 차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좀 약간 엄하게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. 이해하는데 제가 이제 슬펐던 건 뭐냐면 뭐 근로복지공단이 깐깐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집에 아픈 딸이 있는데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놔두고 출근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. 저야 뭐 이런 얘기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방송에도 보이지만 이제 구순구계열 흉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뭐 저한테는 영향을 많이 미쳐서 결국은 결혼 못하고 이제 그냥 혼자 살지만 이 나이 되도록 제가 만약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지적 장애가 있는데 그 애를 혼자 놔두고 출근하려면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아요. 그 애가 과연 그 안전하게 집에서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? 그런 상황에서도 먹고 살려면은 자본주의는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집에 아픈 애가 있어도 놔두고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상황, 그런 사회 구조 자체가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.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하자니 공산주의는 이미 소련 대표적으로 동유럽 이런 데서 망하는 제도라는 게 드러났잖아요. 인간들의 그 무한한 그 탐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똑같이 나눠 갖자, 똑같은 빵 먹자 이런 게 참 이상론적으로는 좋은데 누구는 분명히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한테 패배하고 공산주의는 이미 몰락했잖아요. 중국도 어차피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고 뭐 북한 정도 남아있는데 북한 뭐 요즘 뭐 누가 뭐 쳐다나 봅니까? 다 망한 나라지. 핵만 없으면 벌써 망했죠. 그러니까 어쨌든 자본주의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너무 빡빡해요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가 아픈 애가 집에 있어도 그거를 마음껏 케어도 못 해주고 이렇게 출근해야 되는 부모의 아픈 마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사례집을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뭐 어쩔 수 없죠. 현재 사회에서 현대 사회가 이제 돌아가려면 그렇게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누군가 어떤 진짜 천재적인 사람이 나와서 마르크스보다 더 천재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마르크스가 만든 공산주의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걸 훨씬 능가하게 그리고 별다른 부작용 없고 인간의 탐욕마저도 지배할 수 있는 아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대단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체제 하에서 인간의 제가 지금 느끼는 그런 슬픔 같은 게 덜 느껴질 수 있게 100%그 슬픔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천재가 나타나길 저는 뭐 예수 재림보다 훨씬 더 기대합니다. 예, 그러면은요 오늘 하루 또 활기차게 보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